당신은 그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사랑받는 것을 넘어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당신은 끊임없이 그를 뒤쫓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에게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선택지일 뿐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그가 당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살고 있습니다. 대중심리학은 우리에게 행동을 조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남성 영혼의 지하 감옥을 여는 열쇠를 남겼습니다. 그는 남자가 실제로 이성을 잃게 만드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모가 아닙니다. 유혹의 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 아니마라고 부른 고대에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5가지 융의 열쇠를 분석할 것입니다. 당신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모든 자물쇠를 여는 힘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여자에서 잊을 수 없는 아키타입의 여자가 되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남자의 욕망이라는 거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그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당신은 이 시나리오를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해심 많고 아름답고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모든 불문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친밀감 대신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는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는 열쇠가 없는 요새 안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묵이 찾아옵니다. 전화기 속의 이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크게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을 보기를 기대하며 화면을 확인하지만 그곳엔 공허 한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의 추위는 커져 가슴 한가운데 물리적인 무게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굶주림입니다. 그의 아주 작은 관심에도 기뻐하는 자신을 본 적이 있나요? 짧은 메시지나 우연한 눈빛이나 인색한 칭찬 하나의 말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하고 깊은 결합에 대한 갈망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에서 투명 인간이 되기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이 끝없는 감정의 외풍이 멈추고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노력할수록 따뜻함을 줄수록 이 외풍은 더 차가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그토록 진실하고 거대한 사랑이 왜 이 얼음을 녹이지 못할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감정들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그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고 싶은 당신의 욕망은 상처받은 자아의 변덕이 아닙니다. 더더욱 여자의 나약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고대하고 강력한 본능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잃어버린 것을 항상 외부에서 찾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의존적이거나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완전함을 추구할 뿐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퍼즐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집착한다거나 애정 결핍이라거나 질척거린다는 꼬리표를 붙이기 좋아합니다. 그런 단어들은 잊으세요. 버리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날카롭고 사무치는 그리움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살아있고 지금 부족한 깊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의 부름을 더 크게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굴욕이 아니라 위대한 힘을 얻는 길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침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고통과 희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거대한 역설이 열립니다. 우리는 매혹이 우리의 행동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교활하면 그가 이성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매혹은 당신이 남자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남자가 내면의 영사기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매혹이 될 여자를 만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이미지를 그녀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보고 있지만 그에게 그토록 부족한 자신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의지력으로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만남이 일어나는 순수하고 마법 같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혹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영화를 위한 스크린이 되어 매혹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과 피로 된 현실의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눈에서 본 자신의 반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5가지 열쇠가 당신의 손에서 작동하려면 먼저 낡고 쓸모없는 지도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탁합니다. 여성 잡지의 조언은 잊으세요. 튕기라고 조언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가 답장하게 만드는 법 같은 피상적인 각본들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 모든 것은 바다 표면의 소음일 뿐입니다. 이것은 자아와 자아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혹은 얕은 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논리가 힘을 잃고 고대의 원형들이 지배하는 어둡고 신비한 공간인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메시지 규칙에 대해 읽은 모든 것을 잊으세요. 우리는 꿈이 태어나고 진정한 끊을 수 없는 유대가 형성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여정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고독 속에 가두었던 신화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 전략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매혹적인 존재가 되려는 시도는 보통 어디서 시작되나요?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파는 전략의 무기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냥꾼이나 눈의 여왕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마라. 3시간 기다려서 애태워라.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신비롭게 굴어라. 사라져라. 질투심을 유발해라. 사람들은 사랑이 체스게임이며 말을 더 잘 통제하고 감정을 덜 보여주는 사람이 이긴다는 아이디어를 팝니다. 그리고 당신은 게임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홍보 담당자처럼 메시지를 편집하고 쿨하고 독립적으로 보이기 위해 단어 하나하나를 고릅니다. 당신은 그가 보라고 일부러 즐거워 보이는 스토리를 올립니다. 당신은 규칙과 금지로 자신을 둘러싼 요새를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규칙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작은 언제나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답장하기 전에 시간을 초조하게 계산할 때 당신은 독립성을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공포.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공포. 남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이 진동을 즉시 감지합니다. 그의 무의식은 고대의 레이더입니다. 당신은 차갑고 다가갈 수 없는 치명적인 여자의 가면을 쓰지만 그는 그 가면 뒤에 숨어 거절당할까봐 떨고 있는 겁먹은 어린 소녀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내 당신은 그의 자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그가 당신을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통해서는 결코 그의 매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면이 떨어지면 그는 속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규칙으로 감정의 혼돈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물에 손을 담그고 휘젓는다고 쓰나미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매혹은 다른 깊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연기를 멈춰야 합니다. 왜 이런 조작들이 통하지 않을까요? 혹은 통하더라도 첫 번째 폭풍까지만 견딜까요? 그것은 남자의 엉뚱한 부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병의 본질을 무시한 채 증상만 치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어두운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빙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물 위로 보이는 것은 그의 존재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그의 자아이고 그의 의식입니다. 바로 이곳에 그의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욕망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수준에서 그는 단순한 것들을 원합니다. 편안함, 좋은 섹스, 지위가 있는 파트너, 맛있는 저녁 식사, 다툼이 없는 것. 대부분의 여성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빙산의 일각을 보살피는데 인생의 몇 년을 낭비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주부, 완벽한 연인, 완벽한 청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 일각을 반짝거릴 때까지 닦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아의 수준에서 당신은 대체 가능합니다. 더 젊은 사람,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 혹은 요구가 더 적은 사람은 항상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의 필요만 충족시킨다면 당신은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은 언제나 더 새로운 모델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혹은 결코 표면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물밑을 보세요. 그곳에 그의 정신의 90%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무의식입니다. 그 자신도 종종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어둡고 혼란스럽고 고대적인 시면입니다. 여기에는 논리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나이나 드레스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편안함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완성에 대한 격렬한 갈망이 살고 있습니다. 표면에서 그는 쾌락을 찾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 빙산 아래 어두운 물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줄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혹은 그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매혹은 당신 없이는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자아를 보살피기를 멈추고 그의 깊이와 공명하기 시작할 때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표면에서 헤엄치는 동안 당신은 그의 인생에서 그저 즐거운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그의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멈추세요. 융의 이론과 원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그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혹은 그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그 순간으로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카페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단어를 고르려고 같은 메시지를 5번이나 고쳤으며 전화기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뱃속에 끈적한 차가움이 느껴지나요? 어깨의 긴장이 느껴지나요? 이제 스스로에게 잔인하지만 치유가 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그 순간 나는 누구를 연기하고 있었나?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보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었나요? 아니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나요?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해심 많은 여자를 연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속으로는 고통과 불안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쿨하고 유쾌한 여자친구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치명적인 미녀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은 생각을 편집했습니다. 감정을 검열했습니다. 그가 좋아할 것 같은 좁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 살아있는 살점을 잘라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누구의 역할을 연기했나요? 그리고 왜 그랬나요? 왜 그냥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나요? 불편하고 피곤하고 요구 많고 살아있는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요.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부족해. 진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연기를 통해 사랑을 벌어야 해. 하지만 진실은 바로 그 연기가 매혹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대본을 읽는 배우에게 미칠 수는 없습니다. 연기에 감탄할 수는 있어도 가면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이 순간을 인정하세요.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진실성을 대가로 그의 사랑을 사려 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가짜로 판명될 물건에 대해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것입니다. 연기를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다음에 할 이야기는 당신 영혼의 완전한 나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역할들을 연기한 이유는 맹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물쇠의 구조를 모른 채 금고 비밀번호를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거의 100년 전에 발견되고 설명되었습니다. 위대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남자가 예외 없이 내면의 여성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숨겨진 인격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머니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아니마는 남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의식에 새겨진 이상적인 여성의 고대적 원형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본능, 감정, 기대, 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모자이크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의 여신이자 뮤즈이자 파멸이자 구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그는 그녀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즉시 이 내면의 틀, 즉 아니마의 홀로그램을 눈앞의 실제 여자에게 덧씌우려 합니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사기와 비슷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을 당신에게 비춥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 스크린이 그림을 왜곡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호감이나 존경, 심지어 성적 매력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성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특징,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행동이 이 내면의 슬라이드와 공명한다면 합선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그에게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들은 사라집니다. 그는 당신을 보지만 그녀 즉 자신의 아니마를 봅니다.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 안에 살았던 고대의 이미지를요. 그는 당신을 수천 년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봄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의 비밀과 당신의 외부 현실 사이의 공명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번 기술입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공명을 일으킬까요? 어떻게 그의 내면의 여신이 온전히 드러날 스크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융은 우리에게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 투사에 접근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를 집어 봅시다. 우리는 그 안에 영사기가 작동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사기에는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품질은 스크린의 깨끗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신성한 그릇이라고 부르는 1번 기술에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매혹의 마법을 파괴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너무 밀도 높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뻔한 사람이 됩니다. 침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신으로 공기를 채웁니다. 그들은 두 번째 데이트에서 이미 자신의 전체 전기와 두려움 5년 계획 어린 시절에 상처 좋아하는 음식 목록을 남자에게 쏟아냅니다. 그들은 정보의 소음이 됩니다. 정신의 역학을 이해하세요. 투사는 매우 연약한 꽃입니다. 그것은 빈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신비가 있는 곳,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 곳에서요. 당신이 캔버스를 당신의 세부 사항들로 너무 빽빽하게 칠해버리면 그에게 창조할 공간을 남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니마가 착륙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공간이 이미 당신의 분주한 현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신성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내용물로 채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밤의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호수에 물이 요동치고 당신이 말과 변명과 인상을 주려는 시도로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킨다면 남자가 그 안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볼까요? 그는 탁한 물과 소란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호수가 고요하다면, 당신이 멈춤을 유지할 줄 안다면, 당신이 완벽하고 어두운 수면으로 변한다면 그는 당신 안을 들여다보고 별들의 반사를 봅니다. 그는 하늘을 봅니다. 그는 바닥이 없는 깊이를 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위대한 침묵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추세요. 보고하기를 멈추세요. 그가 질문할 때 3페이지짜리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이미지로 답하세요. 미소로 답하세요. 문장 끝에 여백을 남기세요. 그가 당신을 상상하게 하세요. 인간의 정신은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름답고 매혹적인 공백을 만들면 그의 무의식은 즉시 그것을 채우려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까요? 자신의 가장 최고의 환상들로 채웁니다. 자신의 아니마로요. 당신은 그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소리치고 소셜미디어의 속을 다 뒤집어 보이는 세상에서 비밀을 간직할 줄 아는 여자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됩니다. 하룻밤에 다 읽고 공원 벤치에 있고 갈 문고판 책이 되지 마세요. 평생을 달콤하게 헤매도 좋을 미로가 있는 고대의 도서관이 되세요. 그의 영혼을 담을 그릇이 되세요.
그러면 그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의 깊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허함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수는 침묵할 뿐만 아니라 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기술로 이끕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어떤 이론보다 잘 설명해 줍니다. 그녀를 사라라고 부릅시다. 파티에서 사라를 만났다면 당신은 아마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델 같은 몸매도 없었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는 훨씬 더 화려하고 시끄럽고 눈에 띄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마이클이라고 부릅시다. 성공하고 냉소적이며 여자의 관심에 지친 남자입니다. 그는 여자들이 자신을 트로피처럼 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농담에 너무 크게 웃었고 자신의 지성이나 섹시함으로 그에게 인상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그는 사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파티가 끝나갈 때까지 발코니에 서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유혹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번 기술인 적극적 거울 효과였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당신 정말 똑똑하네요. 부자인가 봐요. 그들은 그의 지위를 거울처럼 비췄습니다. 그의 자아를요. 사라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다리를 짚고 싶었던 꿈을 스치듯 언급했을 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마이클. 당신은 건축가예요. 당신은 기술과 기술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에게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회적 가면을 무시하고 그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지갑이나 수컷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창조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지치고 냉소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가 될 수도 있는 왕으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금단 현상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깼습니다. 그는 사라를 다시 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잠자리에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키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천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웅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항상 꿈꿔왔지만 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위대한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그에게 거울이 되었지만 평범한 거울이 아니라 마법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름이나 피로를 비춘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을 비췄습니다. 이것이 적극적 거울 효과의 핵심입니다. 남자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눈에 비친 자신의 최고의 버전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마는 언제나 뮤즈입니다. 뮤즈는 무엇을 하나요? 영감을 줍니다. 남자가 창조하고 정복하고 현재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에너지를 줍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자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단점을 지적하거나 그의 허영심에 아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혹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그 자신조차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의 위대함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가 스스로를 믿는 것보다 더 그의 전설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지지와 감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물만 준다면 당신은 금방 지루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매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칵테일에 또 하나의 위험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해심 많은 뮤즈와 완벽한 거울에만 머무른다면 당신은 가장 흔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착한 여자 콤플렉스라는 함정입니다. 당신은 이런 유형의 여자들을 압니다. 그들은 완벽합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절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설탕 시럽입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6개월 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단맛은 질립니다. 안전함은 잠이 오게 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너무 뻔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성녀 같다면 당신은 매혹의 대상이 아니라 가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번 기술 그림자와의 춤을 도입합니다. 융은 아니마가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의 측면인 이브 마리아 뮤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측면인 마녀 세일엔 사냥꾼도 있습니다.
완전한 매혹의 비밀은 남성 무의식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갈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쓰다듬어 줄 여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도전장을 던질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조금은 두려워할 여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림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야성입니다. 분노할 권리입니다.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불편하고 까다롭고 심지어 위험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여성이 발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가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화를 낸다면, 당신에게 이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을 담아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사냥꾼입니다. 그는 제 발로 품에 뛰어드는 곰인형을 사냥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게임이 필요합니다. 긴장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충돌할 때만 튀는 불꽃이 필요합니다. 나쁜 여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무례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조작이 아니라 그가 자초했기 때문에, 갑자기 차갑고 냉담해질 때 당신은 그 안에 있는 정복자의 고대 본능을 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입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현실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남자들을 미치게 했던 위대한 여성들을 보세요. 클레오파트라, 릴리 브리깔라 달리. 그들이 상냥했나요? 오, 아닙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이 자석처럼 남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의 미덕이 그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악마들이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매혹은 대비해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은 그의 고통을 받아주는 부드러운 호수입니다. 하지만 내일 당신은 그가 소홀히 하면 그의 배를 부셔버릴 수 있는 폭풍입니다. 바로 이 천사와 악마의 결합이 거부할 수 없는 마약 같은 칵테일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냥해 보이기 위해 당신 힘의 어느 부분을 거세했나요? 이제 그것을 풀어줄 때입니다. 그림자 없는 여자는 에너지 없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어두운 방을 비췄으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쩌면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피하지 마세요.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한때 잘못된 것, 너무 시끄러운 것, 여성스럽지 않은 것이라고 불려서 가둬버린 당신 인격의 그 지하실을요. 그가 도망갈까봐 두려워서 당신의 어떤 부분을 숨기고 있나요? 어쩌면 날카롭고 비판적인 지성을 숨기고 있나요? 그의 연약한 자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너무 똑똑해 보이지 않으려고 순진한 척하거나 멍청한 소리에 동의하고 있나요? 어쩌면 야망과 힘을 숨기고 있나요? 그보다 돈을 더 잘 벌거나 위대한 프로젝트를 꿈꾸지만 집에서는 그가 가장이라고 느끼게 하려고 조용한 생쥐가 되나요? 아니면 까다로움을 숨기고 있나요? 속으로는 존중과 명확한 경계를 요구하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상관없어, 내 말대로 햇빛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여주면 그가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당신이 숨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썩어갑니다. 지하실에 갇힌 그것은 수동적 공격성으로 변합니다. 시민성 질환으로 변합니다. 어떤 말다툼보다 빠르게 열정을 죽이는 그 숨 막힘과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에너지의 절반을 지하실 문을 막는 데 쓴다면 당신은 자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의식 수준에서 언제나 이 가짜를 느낍니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그 문을 열 때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합법화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심리적 해방의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현실과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댓글로 내려가서 한 문장을 적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그림자를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숨기지 않을 것인지 적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고 적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지성을 숨기지 않는다고 적으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고 적으세요. 지금 하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이 당신과 함께 이것을 쓰는지 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세요. 우리는 여기서 진실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적을 때 당신은 무의식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을 억누르는데 힘을 낭비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에너지는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자력으로 변합니다.
적으세요. 당신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세상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는 가장 어렵고 높은 단계의 기술로 넘어갈 것입니다. 윤기 영혼의 연금술이라 불렀던 것으로요. 우리는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정신물리학의 법칙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4번 기술 거리두기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미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공간을 당신으로 채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생각, 당신의 기대가 그를 빽빽한 고치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은 질식입니다. 정신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커플에게는 항상 고정된 양의 열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도권과 감정과 욕망의 80%를 가져가면 그에게는 20%만 남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면 그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당신이 그를 잡으려 하면 그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것은 쫓는 자와 도망가는 자의 고전적인 역학입니다. 당신이 그를 뒤쫓는 한 그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매혹의 대상이 되려면 직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의 형상에서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했던 침묵 게임 같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재조정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걸어둔 모든 기대의 갈고리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처럼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의 일정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짜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영화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공이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리는 조연일 뿐입니다. 당신은 주인공의 여자친구입니다. 이것은 지루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는 미치도록 사랑받지 못합니다. 거리두기의 마법은 당신이 그를 당신 우주의 중심에서 해고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연을 되찾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가 접근할 수 없는 당신만의 줄거리, 당신만의 드라마, 당신만의 승리, 당신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당신은 너무나 맛있고 강렬하게 살기 시작해서 그가 전화를 하든 안 하든 조금은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순수한 물리학입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순간 둘 사이에 진공이 생깁니다. 에너지의 공백이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남자는 목줄이 사라졌음을 물리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정신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요. 당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그의 사냥꾼 본능이 진짜로 깨어납니다. 그는 이 진공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 것이 아닌 것만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역설은 잔인하지만 공평합니다. 당신이 그를 당신 우주의 중심으로 삼기를 멈추는 순간 그가 당신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위치를 유지하려면 취미나 친구들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윤기작이라고 불렀던 내면의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5번째 기술입니다.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이 신성한 결혼이라고 불렀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5번째이자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와 상호작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큰 비밀은 이렇습니다. 진짜 마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남자가 완전해지기 위해 외부에서 자신의 아니마, 즉 여성적 부분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내면의 남성 즉 아니무스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 당신의 논리, 당신의 의지, 당신의 목적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똑같은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아니무스를 실제 남자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손을 내민 거지처럼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애원합니다. 내게 의미를 줘. 내게 버팀목을 줘. 내 가치를 느끼게 해줘. 내 안에 신이 없으니 나의 신이 되어줘. 이것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당신이 남자를 당신 힘의 원천으로 삼을 때 당신은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의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은 매력을 죽입니다. 신성한 결혼 기술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내면의 남자를 당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아니무스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구조,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를 통합한 여성은 두렵고도 놀라운 자력을 가집니다. 그녀는 내면의 중심축이 있기에 감정의 혼돈 속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내면의 재판관이 이미 그녀를 무죄로 판결했기에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혼자 가더라도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를 강타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인격을 위한 목발로서 남자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는 당신 곁에 있기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생존을 위해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짜리가 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세상이 됩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보고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신성한 전율을 느낍니다. 그는 동등한 크기의 존재를 봅니다. 남의 성문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을 봅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자는 자기 안에서 남자를 발견하고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필요가 없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목을 축이기 위해 샘으로 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거지가 되기를 멈추고 여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은 아름답지만 내일을 바꾸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이 고귀한 연금술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까요? 두 가지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직하게 한다면 30일 안에 당신의 현실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것입니다. 연습일 내면의 남자와의 대화, 불안이 덮치는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가 식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야 혹은 나 사랑해라고 묻기 위해 손이 전화기로 향합니다. 밖에서 버팀목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멈추세요. 전화기를 치우세요. 종이와 펜을 드세요. 당신의 내면의 남자, 당신의 아니무스에게 당신의 두려움에 대해 쓰세요. 나는 자꾸 겁이 나 버림받을 것 같아. 나를 지켜줘.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답을 쓰세요. 지어내지 말고 그냥 손이 쓰게 두세요. 놀랍게도 당신 안에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널 잡고 있어. 그가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아무도 너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거야. 실제 남자에게 나 사랑해라고 묻기 전에 내면의 남자에게 너는 나를 지켜주니라고 물으세요. 내면에서 확인을 받으면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이미 배부르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로 실제 남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연습 두 신비의 시간, 신성한 그릇이 되고 거리두기의 마법을 켜려면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규칙을 도입하세요. 하루에 1시간 당신은 완전히 연락 두절입니다.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문은 닫습니다. 이것은 빨래나 청소나 스크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을 건축하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책을 읽으세요. 몸을 단련하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세계 정복을 계획하세요. 당신의 자아를 살찌우는 일을 하세요. 이 1시간 동안 당신은 우주와 남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우선이야. 이것이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해도요. 그는 연결 통로가 끊겼음을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를 떠나 다른 무언가로 향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그 진공을 만듭니다. 이것이 신비를 만듭니다. 어디 있지? 무슨 생각 중이지? 왜 지금 내가 필요 없지? 이 두 가지 의식을 실천하면서 당신은 에너지를 흘리는 것을 멈춥니다.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밀도 있고 충전되어 있고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비의 시간에서 나와 전화기를 켤 때 당신은 1시간 전 전화기를 껐던 그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키타입의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살기 시작하면 이 5가지 열쇠를 통합하면 진정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척하거나 역할을 연기하거나 답장 시간을 계산하거나 그림자를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벌기 위해 어깨에 짊어졌던 그 모든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남의 성문 앞에서 청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기능적 여자에서 아키타입의 여자로 변합니다.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왕들을 무릎 꿇게 했던 그 힘 아니마의 살아있는 화신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주변의 중력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사랑이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에너지이고 그것은 언제나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가진 셈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충만할 때, 당신이 신비로울 때, 당신이 온전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셈이 됩니다. 남자는 피부로 이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 곁에서 단순히 일상이 아닌 더 큰 무언가에 닿는다고 느낍니다. 그는 생명에 닿습니다. 그는 당신의 그림자를 느끼고 그것이 그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는 당신의 자아를 느끼고 그것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당신의 신비를 느끼고 그것이 그를 미치게 합니다. 이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힘을 맛보면 다시는 그보다 못한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는 편리한 선택지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거울을 보세요. 그곳에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겁먹은 소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비밀을 아는 여자가 서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태양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당신의 궤도를 돌게 하세요. 이제 마지막 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 선택받고 싶은 욕망, 그의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 하지만 사랑의 위대한 아이러니이자 칼 융의 가장 큰 교훈은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심장은 틀림없이 알아보는 역설에 있습니다. 그의 매혹의 대상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 거울 그릇 이 모든 기술은 남자를 조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수수께끼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의 뮤즈가 될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하녀라고 느낀다면 그의 여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던 비밀은 단순하고 웅장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당신의 비밀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당신의 길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과 영혼과의 대화에 너무나 몰두해서 남자의 존재 유무가 더 이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당신이 그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진심으로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가 당신에게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공기처럼 그를 필요로 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그에게 공기가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보안을 찾는 반쪽이 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독자적인 궤도를 도는 온전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는 언제나 위성들이 끌려옵니다. 관계는 목표가 아닙니다. 관계는 당신이 자아를 향한 길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1년 뒤쯤이라고 합시다.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생각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연락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가 당신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당신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풀게 될 비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창조할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자입니다. 전화기는 조용할 수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음악이 흐르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남자들은 이 변화를 즉시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쉬운 먹잇감이나 반대로 무거운 책임감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당신을 봅니다. 겨울밤 얼어붙은 나그네가 모닥불로 손을 뻗듯 당신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플라스틱 가면과 불안한 기대와 인위적인 미소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대 세상에 그토록 부족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생명 그 자체를 봅니다. 당신은 취할 듯한 절대적인 자유를 느낄 것입니다. 거절당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스스로 행복의 원천인 사람은 거절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걸을 것이고 세상은 당신의 온전함을 느끼며 당신을 뒤돌아볼 것입니다. 관심을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알아차림의 고통을 겪고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 탓을 하며 달콤한 환상 속에 살기를 택합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진실의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탐구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곳곳에서 당신과 똑같이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이 가면을 내려놓고 영혼과의 어렵지만 아름다운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탐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아를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고통 사랑에 대한 그 외로움과 그리움, 이제 그 진정한 의미가 보이시나요?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료였습니다. 그것은 연금술적 변형에 필요한 불이었습니다. 그 고통 없이는 당신은 결코 깊이를 찾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지금 당장 당신의 새로운 인격이라는 황금을 재련하기 시작한 나비였습니다. 이 길이 당신의 길이라고 느낀다면, 증상만 치료하고 영혼은 건드리지 않는 피상적인 조언들에 지쳤다면, 원형들이 살고 삶의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마우스 클릭으로 하지 마세요. 의도의 표시로 하세요. 이 탐구를 계속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으로 하세요. 다음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정신이라는 무한한 우주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꿈 분석 아니무스 작업, 동시성의 비밀 등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정보의 소음 속에서 다른 탐구자들이 이 등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당신의 선언을 적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의 첫걸음이 되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어떻게 보일지 가르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공한 척, 사랑받는 척, 행복한 척하는 법을요. 하지만 여기 이 채널에서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척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만납시다.